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잠시 시간 괜찮아?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직 부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마음이 먼저 긴장돼요. 이번에는 거절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상 입을 여는 순간 이상하게도 이런 말이 먼저 나와요. 네,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에는 후회가 시작됩니다. 또 거절을 못했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남들은 잘만 거절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착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착한 성격이라 그래.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받고 싶지 않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부탁을 거절하는 순간 상대가 실망할까봐 걱정합니다. 관계가 멀어질까봐 불안해합니다. 혹시라도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신경 씁니다. 결국 우리는 부탁 자체보다 거절한 뒤에 벌어질 일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대는 자신의 부탁을 말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잠시만 관점을 바꿔볼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중하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를 내고 관계를 끊고 여러분을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부탁을 거절한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일까요?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책임을 느끼면서도 정작 자신의 감정에는 너무 무책임하게 살아갑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웃어요. 힘든데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조금씩 지쳐갑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이 몇 년 동안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해질 거예요. 전화벨만 울려도 긴장됩니다. 메신저 알림이 와도 혹시 또 부탁일까봐 걱정돼요. 결국 사람 때문이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지쳐버리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에게 소속 욕구가 매우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는 혼자 살아남기 어려웠어요. 무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도 관계를 잃는 일을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절을 어려워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본능인 셈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집단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조건 맞춰야 했다면 지금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래된 본능을 붙잡은 채 살아가요. 이번만 참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이번 한 번은 대부분 다음에도 반복됩니다. 한 번 당연해진 배려는 어느새 상대에게는 권리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계속 희생해서 유지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치고 언젠가는 폭발하고 언젠가는 아무 말 없이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거절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 한마디가 인생을 훨씬 편안하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거절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 내가 너무 매정한 사람처럼 느껴져.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책감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학습된 습관일까요?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비슷한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양보해야 좋은 사람이야. 어른 말씀은 잘 들어야 해. 물론 이런 가르침은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바로 배려와 희생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배려는 여유가 있을 때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이에요. 반면 희생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면서까지 상대를 우선시하는 행동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마음이 지쳐도 계속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정직해요. 입으로는 괜찮다라고 말해도 마음은 그 순간을 모두 기억합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두 번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될수록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록이 하나씩 쌓여가요. 또 내 일이 밀렸네. 오늘도 나를 뒤로 밀었네. 나는 항상 마지막이구나. 이 기록은 시간이 지나며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계좌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계좌에 돈을 계속 입금하면 잔액이 늘어나요. 반대로 출금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감정도 똑같아요. 충분히 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존중받고 자신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감정 계좌에 에너지를 입금합니다.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면 그 계좌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금은 매일 하면서 입금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다. 혼자 있고 싶다.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지? 사실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감정 계좌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도 또 자신을 탓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멘탈이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하지만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비어있는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 없는 것처럼 바닥난 마음으로 계속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모든 것을 내어주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쉬게 해주고 밥도 먹게 하고 잠도 자게 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왜 자기 자신에게만은 늘 더 참고 더 양보하고 더 견디라고 말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맞춰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받아주다가도 마음속 피로가 쌓이면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부탁에도 화가 나기 시작해요. 결국 참아왔던 감정은 한순간에 폭발하거나 아무 말 없이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더 건강한 관계일까요? 처음부터 정중하게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계속 참다가 결국 관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일까요? 건강한 관계는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거절한다라고 해서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이용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기 전에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상대를 실망시키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계속 실망시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 전체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뒤로 미루면서 행복한 인생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겠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또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절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보다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죄책감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을 바꾸는 기술보다 먼저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관계를 끊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선을 그리는 것이에요. 집에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도로에도 중앙선이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국경이라는 게 있죠. 경계가 있다는 것은 싸우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약속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은 어디까지 내 것인지, 내 에너지는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이 있어야 관계도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죄책감 없이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부탁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네부터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일정을 확인한 뒤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줄 거예요. 바로 생각할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후회는 성급한 대답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긴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절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유를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원래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한데,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 이유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간을 바꾸면 되잖아. 그 정도는 괜찮아. 금방 끝나. 결국 거절이 협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건강한 거절은 의외로 짧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죄송하지만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미안함과 책임을 구분하는 거예요. 상대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까지 모두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감정을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도 웃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다가 거절을 들으면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나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요구할까요? 네 번째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절은 무조건 차갑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어렵지만 다음 주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 일은 힘들지만 다른 방법은 함께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관계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계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대안은 여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결책까지 떠안는 순간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연습이에요. 바로 침묵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을 하면 어떤 사람은 잠시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표정이 굳을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말합니다. 그럼 제가 해볼게요. 하지만 그 침묵은 잘못의 증거가 아니에요. 상대도 여러분의 대답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침묵이 흐른다라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몇 초를 견디는 사람이 자신의 삶도 지킬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모든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하루는 24시간 뿐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된 시간을 누구에게 무엇에 사용할 것인지는 결국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요. 이 짧은 두 글자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사람과 정말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이해를 하기 위한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삶도 편안해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고 할수록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일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는 일에는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요. 하기 싫은 약속을 잡습니다. 쉴 시간이 없는데도 또 일정을 넣어요. 몸이 지쳐있는데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는 말해요. 조금만 더 참자. 이번 한 번만. 다음에는 나를 챙기자.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아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내일의 나는 또 모레의 나를 위해 희생합니다. 그렇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 나는 늘 마지막 순서가 돼요. 여러분은 혹시 비행기를 탈 때 들었던 안내 방송을 기억하시나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가장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한 뒤 아이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이부터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도 오래 지켜줄 수 없어요.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언젠가 지치고 지친 마음은 결국 관계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의외로 거절을 잘해요. 그렇다고 차갑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약속을 신중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 없는 일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정직함이 결국 신뢰를 만듭니다.
반대로 모든 부탁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자신도 힘들고 상대도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은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늘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한 채 지쳐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너도 자신 좀 챙겨. 네가 힘들면 쉬어도 돼.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필요 없어. 그런데 왜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해주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살아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본 뒤에는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거절 하나,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하기 어려운 약속 하나를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억지로 떠났던 일 하나를 정중하게 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거예요. 생각해보니 지금은 제게 여유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거절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죄책감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자전거를 탈 때도 중심을 잡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 운전을 할 때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용기가 두 번째를 쉽게 만들고 두 번째의 경험이 세 번째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거절한다라고 관계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건강한 관계만 곁에 남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 여러분의 한계를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의 아니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NO라는 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을 잠그는 말도 아니에요. 그 문을 함부로 열어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만이 자신의 꿈도 지킬 수 있고 가족도 지킬 수 있으며 정말 소중한 관계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죄책감 없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짧고도 가장 강한 한마디는 이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 한마디는 관계를 끊기 위한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미뤄뒀던 나를 다시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세우는 선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웃만 작가의 57층 한강 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